하늘을 달리다. 오늘은 조비 아처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는 UAM 업체이지만 그간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릴리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채널 스피노프 전에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지만 하늘을 달리다 채널을 처음 접하신 투자자분들 중 릴리움을 소개해달라는 문의가 종종 있어서 새롭게 정리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릴리움이란 업체가 생소한 투자자분들께서도 기존 UAM 업체들과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오늘 영상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릴리움은 2015년 독일 미넨에서 설립된 UAM 기업입니다. 미넨 공대생 4명에 의해 설립된 릴리움은 세계 최초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글라이더를 만들었던 독일의 항공학자이자 발명가로 유명한 오토 릴리엔탈의 이름을 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릴리움의 다른 UAM 기업들과 어떤 점이 차별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다른 UAM 기업들과 사업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UAM이란 단어의 얼반이란 첫 글자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UAM 업체는 도심 내 항공운송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조비나 아처 같은 주요 UAM 업체들 모두 20km 이내 도심 단거리 운송을 목적으로 이비톨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그러나 릴리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업 초기부터 도심 에어 택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밝혔고, 기체 개발 방향 역시 도심 내 단거리 이송보단 30km 이상 중장거리 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움을 정확히 정의하자면 RAM, 즉 도심을 벗어난 지역 항공 모빌리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1분기 어닝콜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릴리움이 생각하는 최적 비행거리는 최대 322km입니다. 편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커버 가능한 비행거리를 확보해서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발상인데요. 이 비행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고성능 배터리팩을 이미 설계했고 관련 IP와 제조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실현 가능한 사업임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릴리움의 수요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은 일단 관광객과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부유층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인 휴양 도시에 먼저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니스, 미국 플로리다 등 휴양도시 주변에 버티포트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2026년 취항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우디로부터 최대 100대의 이비톨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50대 확정 주문과 향후 50대를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옵션 계약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공동 창업자인 다니엘 위건드의 말에 따르면 옵션을 포함한 총 이번 계약의 가치가 약 9,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릴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증가되었는데요. 수주된 기체의 인도가 시작되면 릴륨의 가치도 많이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릴륨의 발전된 진행사항 덕분에 프랑스와 독일 정부로부터 많은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프랑스 정부로부터 총 4억 유로를 지원받아 프랑스 내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과 함께 독일 정부로부터 1억 유로의 자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독일 기업이기 때문에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거액의 투자를 지원한다는 건 그만큼 릴리움의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자금 덕분에 릴리움은 고객에게 기체를 납품하는 2026년 전까지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1.14억 유로의 유상증자도 진행했었고 분기당 거의 1억 유로의 현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5억 유로의 정부 지원 자금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유상증자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025년 초에 예정된 유인 비행 테스트를 잘 마무리하고 정부 지원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2026년부터 고객에게 기체를 인도하는 일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릴리움의 기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이비톨과 다르게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비나 아처 같은 경쟁사들이 드론처럼 외부로 드러난 프로펠러를 활용한다면 릴리움은 기존의 비행기들이 추진력을 얻는 제트터빈의 팬 분사 방향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조절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외부로 노출된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소음 문제까지 해결했는데요. 아직 기체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업체도 있는 만큼 이 기술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이점이 많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비행기와 유사한 고정익 형태로 양 뒷부분에 주익과 앞부분에 미익을 배치함으로써 다른 이비톨보다 높은 안정감과 빠른 속도를 가진 기체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릴리움 기체가 다른 UAM 기체보다 중장거리 비행을 하는 데 있어 훨씬 적합한 방식이고 릴리움이 헬기보다 비행기에 가까운 디자인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릴리움 기체는 확장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릴리움의 제트는 현재 조종사를 포함하여 최대 7인을 기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승객 운송용뿐만 아니라 긴급한 화물 운송용으로도 제작이 계획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단한 점은 기체 날개 위에 부착되는 팬의 개수를 늘리고 선체를 길게 만드는 것만으로 최대 16인승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6인승이면 웬만한 소형 비행기 수준의 크기인데요. 탑승객 수가 추가될수록 수익성이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한 강점을 가진 기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제작 중인 7인승 모델이 2025년 연초에 유인 비행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2024년 1분기 주주 서한을 보면 현재 항공기 동체 제작 중으로 주요 기체 부품을 조립하며 품질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결국 중요한 점은
실제로 중장거리 운행이 가능할 만한 배터리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체의 운행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릴리움 스스로 고성능 배터리 기술과 기술 안정성이 본인들이 보유한 차별화 요소라고 얘기하는 만큼 실제로 실현 가능할 기술일지 진행될 비행시험에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릴리움은 다른 UAM 기업과 다르게 중장거리 운송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는 것. 둘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EU 국가가 지원하는 UAM 기업이라는 것. 셋째, 2025년 초 비행시험 후 2026년부터 기체를 납품할 예정이라는 것.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릴리움을 보고 있자면 과거 꿈의 여객기라고 불렸던 비운의 콩코드 여객기가 떠오르는데요. 빠르고 럭셔리한 기체 컨셉이 그 시절 콩코드와 닮아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쩌면 유럽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항공기가 릴리움을 통해 다시 구현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릴리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